12회 4번. 회수를 너무 짧은데, 구간함수, 즉 x는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함수가 플러스 1, x1보다 작다. 그리고 x1 이상에서 3차 함수 fx. 네. 이때 이 함수가 보통 이렇게 구간 주면 따라 붙는 조건이 미분 가능이 많이 따라 붙죠. 저 함수가 미분 가능. 네. 미분 가능이니까 첫 번째 연속 여기 1 대입했을 때 값이 같고, 두 번째 미분 가능,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하고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할 때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는 뭐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두 함수들이 모두 연속, 미분 가능, 도함수 연속까지 다 보장되는,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는 함수들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각각 미분해서 1 대입하시면 돼요. 되지? 근데 그거의 의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함수에 x는 1에서의 접선과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접선이 같아요, 달라요? 접선이 같다 되겠지. 접선이 같다. 뭐 다른 얘기로 하면 공통 접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공통 접선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둘에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접선. 솔직히 이게 계산하기 제일 까다로워요. 계산할 게 제일 많고. 다음 두 번째, 요거처럼 곡선이 서로 다른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요렇게 공통 접선. 아니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하나의 접선이 곡선과 두 곳 이상에서 접할 때 모두 다 이제 공통 접선이다라고 뭐 그냥 통상 부를 텐데, 이 중에서 요 상황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 접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서로 다른 함수를 택해버리는 거죠. 구간함수라면 미분 가능인 구간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걸 한번 출제해 본 거예요. 공통 접선 and 3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알고 있느냐. 자, 위에 건 심플한 지수 함수 되겠습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감소할 거고요. 또 지수 함수의 접선이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갈 텐데, 3차 함수도 요 노란색 선을 접선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요 점은 접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죠. 그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가 되거든요. 그걸 뭐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지. 이 접선을 직접 구해보면 항상 지나는 점이 x 절편이 됩니다. 접선 계산하는 건 제가 컨닝 좀 할게요. 네, 접선해보면 y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2. 이제 요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이게 0 and 이쪽도 0, 이걸 지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시면 요게 여기가 1일 때 이쪽이 뭐가 되죠? 2 플러스 2 되겠습니다. 네. 지수함수 y는 a 곱하기 2의 x승, 이걸 fx라고 하면 f'x 어떻게 되죠? 똑같죠? a 곱하기 2x승 fx랑 같아져요.
그게 이 그림에서 보면 f'x라는 건 여기서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높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이 높이랑 같으려면 요 길이가 항상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길이가 항상 얼마라야 될까? 이게 1이어야지 1분의 fx가 f'x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수함수가 가지는 어떤 접선의 성질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이용해서 요 점을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푸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직접 방정식을 구하고 a에 대한 항등식 개념 이용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고. 자, 두 점은 찾았어요. 근데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접하고 이 점을 지나는 3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릴게요.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야. 근데 왼쪽은 접점이고 오른쪽은 교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3차 함수를 그려라라고 하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도록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 gx라는 함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지수함수로 내려오다가 1 지나면 3차 함수로 갈아타서 요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요 파란색이 y는 gx가 될 거고요. 이 gx와 노란색 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부분의 넓이는 결국 지수함수 파트는 상관없어지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돼요. 즉 이 면적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나올까 싶어가지고 요거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미적분 1에서 여러분들 이거 공식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가 베타, 그리고 3차 함수, 3차 계수가 a. 이렇게 되면 요 넓이 s 얼마 분의 가죠?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치. 2차 함수는 몇 분했어요? 6분의였고 3차 함수 지금처럼 접선되면 얼마 분의? 12분의 뭐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승? 3차 적분했으니까 4승 이렇게 되죠. 그치. 따라서 요 넓이를 구할 때 실제로 함수식을 제가 구해놓긴 했지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의미 없고요. 다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요 두 접점의 접점과 교점의 좌표가 일정하니까. 따라서 저 팩트를 이용하면 요게 12분의 3차 계수 1에다가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2 플러스 2와 1이니까 2 플러스 1이 될 거고 4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구간함수를 주고 얘처럼 미분 가능성을 줬다라고 하는 건 공통접선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함수를 양쪽 골라서 선택한 거 상태가 된다. 다음 두 번째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12분의 4제곱이다. 네, 요거 이용하면 좀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안 되면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함수식을 결정하고 적분을 하면 답이 나와요. 네, 원래 6평 뭐 작년도 그랬지만 에서 더더군다나 뭐 교과서에서 개념으로 등장하는 공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남들이 보면 팁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좀 알고 계시는 게 시험 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걸 출제를 해봤고요. 다음 5번은 벡터를 이용해서 자취를 좀 줘봤습니다. 벡터를 이용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 뭐 세 가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내적, 실수배, 크기. 자, 가조건이
OA 벡터 크기가 6이니까 OA 내적 OP가 24이다 라는 게 요렇게 되시죠. 6, 4, 24. 왜? 이게 정사형으로 생각할 것 위해서. 즉, 요 값이 P의 OP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4가 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2D에서는 OA가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가 6이니까 4가 되려면 3등분해서 A에 가까운 점, 여기에 P의 정사형이 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P는 이 점을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 위에 점 P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Q도 마찬가지죠. Q는 숫자가 더 착합니다. B인가? Q가 아니네, 죄송해요. OB 내적 OP가 이번에는 18. 근데 B도 OB 크기가 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해보면 OB가 이렇게 있으면 3, 즉 중점 이렇게 될 거니까 점 P는 O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뭐가 되죠? 교점이 되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 자, 근데 이게 3차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현재는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니까 직선과 직선 그리고 둘을 동시에 만족해서의 교점인데 이게 3D가 되면 이 직선이 뭐로 바뀌죠? 평면 바뀌지. 이것도 평면 되고 P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두 평면에 여기 있는 뭐죠? 교선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점인데 이때 다 조건이 APB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돼요. 즉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주상에 A와 B가 있는데 그럼 A는 보통 이런 데 많이 찍어서 생각하시죠. X축과의 교점 같은 거 많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거에 3등분해서 수직 2등분선 이 위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 점 B는 요거는 아마 좀 시행착오를 거치실 것 같아요. 네. B의 위치를 적절히 옮겨가다 보면 이게 그럴듯하게 교점에서 딱 마주치는 곳이 생기죠. 이런 데 보면 이게 안 맞고요. 돌리다 보면 이쯤 이렇게 대충 하면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 있는데 이게 절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 즉,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건 OA를 고정시켜 놓으면 현재 이 움직이는 건 B가 움직여요. B가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 요 각이 얼마일까? 이게 원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각을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돌리면 이게 한 직선 위에 오게 될까? 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되죠? 다음은 평면 기하 문제인데 이 각과 이 각이 뭐로 같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개의 각이 같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그럼 요 두 직각 삼각형이 어떻지? 닮았죠. 각이 같으니까. 따라서 이 각과 이 각도 어떻게 될까요? 같죠. 그치? 근데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두 개는 막꼭지각이 아닙니다. 요 지금 X 표시해 놓은 두 개는 막꼭지각 아니죠. 요거의 막꼭지각은 어디예요? 여기 옆에지. 이게 막꼭지각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서 힌트 이게 얼마? 3. 네, BQ도 얼마?
3. BQ가 3. 3을 포함하는 요 직각삼각형인데 각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럼 B에서 이 노란색 이 3등분점의 수직인 이 직선에 뭘 내리면 그렇지. 수선발을 요렇게 긋게 되면 얘 두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되죠. 합동. 각이 모두 같고 빗변이 공통이거든. 그래서 이 길이도 3. 근데 Q는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원 위에 있습니다. 요렇게 Q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요 3이라는 걸 찾고 나면 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셈이에요.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다는 건 얘랑 평행이란 얘기지.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게 되면 이 길이도 3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니까 남아있는 요 길이가 1.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힘든 이 평면 기하 성질을 찾으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평면 기하에서 2차 곡선이라던가 아니면 삼각함수 관련 도형 극한 문제라던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 결과를 결정해 주는 건 많은 경우에 중학교 도형 성질이죠. 저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출제를 해봤고요. 솔직히 이건 우연히 얻어 걸렸어요. 이렇게 막 도형 그려놓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하는 건 뭐냐면 PQ의 최대값이거든요. 여기가 P잖아요. 최대면 이쪽 되겠죠, 여기.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빗변의 길이는 다시 요 평면 기하 상황인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 90도니까 이렇게 두 개 합친 각이 얼마가 되죠? 세타인 거지. 이렇게 90도 90도. 즉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도인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해도 180도니까 이쪽이 세타가 되고, 그러면 이거 절반인 얘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길이인데 요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가 이거 분의 3이니까 얘는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3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 아니까 사인 2분의 세타는 뭐 배각 혹은 반각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고 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터프한 문제들 푼다고 고생들 하셨어요. 1번 같으면 이제 1번이 좀 너무 하죠, 솔직히. 너무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계산 연습도 좀 하자. 그리고 제가 바로 풀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그런 연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꾸준히 연습 통해서 조금씩이 복잡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시험 치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자, 다음 7월 모의고사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년에 뭐 가르칠 일이 있다. 근데 뭔가 좀 선생으로서의 어떤 스마트함을 보이고 싶다라고 할 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빈칸 문제입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2개 있고 꽝이 4개 있습니다. 3명이 A, B, C가 순서대로
한 개씩 뽑을 때 누가 유리하냐? 단 확통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비복원입니다.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복원이면 상관없죠. A나 B나 C나 독립시행에 대해서 별 상관없어져요. 하지만 비복원이면 좀 달라질 것 같지. 자, 누가 유리하냐? 즉, 첫 번째 뽑는 게 유리하냐? 두 번째 뽑는 게 유리하냐? 세 번째 뽑는 게 유리하냐? 누가 유리하죠? 혹시 들어봤거나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정답은 다 똑같다입니다. A나 B나 C나 다 똑같아요. 유불리를 따질 때는 그거겠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죠? 6개 중에 당첨 2개니까 6분의 2죠. 그치?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이거는 A에 따라 달라져요. A가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A가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6분의 2예요. 그럼 5개 남아있죠. B가 뽑아 1개 남았잖아. 5분의 1입니다. 됐죠? 다음, 그런데 이번에는 A가 못 뽑아요. 6분의 4야. 그러면 2개 남아있잖아요. 5분의 2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6분의 2, 6분의 2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5분의 1, 5분의 4 그러니까 합하면 1이잖아요. 이것도 뭐가 되지? 6분의 2가 돼요. 세 번째 하는 사람이 C가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6분의 2 해서 확률이 다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되죠?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교과서나 참고서는 잘 없고 교과서 등에 보면 잠깐 언급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x1과 x2 두 개의 합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 각각의 평균의 합과 합의 평균은 같아집니다. 요걸 n개 썼을 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통계적 추정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항상 어떻죠? 같아지지. 요게 설명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에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본문에 있는 건 아니고 저 뒤쪽에 이제 읽을 거나 이런 쪽에 나옵니다. 근데 요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횟수 또는 개수를 확률 변수일 때입니다. 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뭐 내년이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로를 해 나가시다가 일종의 코딩 같은 걸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네. K번 N번의 시행을 반복해 나갈 때 K번째 시행에서 어떤 확률 변수 xk라는 걸 사건이 일어나면 1, 안 일어나면 0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xk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죠? n번 중에서 k번째 시행에서 일어났을 때는 1, 안 일어나면 0이라고 두게 되면 이 x가 뭐가 될까요? 일어나면 1, 안 일어나면 0,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일어난 횟수가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돼. 횟수가 되는 건 맞죠? 일어나면 1이고 안 일어나면 0이니까 다 더하면 일어나는 횟수가 됩니다. 자, 그때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그리고 요 성질을 활용하면 각각의 평균의 합과 같아져요. 그런데 xk는 확률 변수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1을 곱하고 안 일어날 확률과 0 곱하는데 0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확률이 되죠. K번째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날 확률, 두 번째 일어날 확률, n번째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 나옵니다. 횟수에 대한 평균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n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지. 그게 독립시행, 즉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확률과 통계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번 나왔던 그 문제 시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개를 뽑아서 상자 3군데 집어넣을 텐데 각각의 상자에 번호가 1, 2, 3이라고 적혀 있어요. 3개를 뽑아서 한 개씩 상자 3개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때 확률 변수 x를 공의 번호와 상자 번호가 서로 다른 개수라고 할게요. 공의 번호와 상자의 번호가 서로 다른 개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x의 평균이 3 곱하기 5분의 4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4번째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자가 같으냐 다르냐, 두 번째 상자가 같으냐 다르냐, 세 번째 상자가 같으냐 다르냐 가지고 다르면 1, 같으면 0이라고 둡시다. 투3도 마찬가지로 갈게요. 이렇게 3개 더하면 서로 다른 개수 나오죠. 다르면 1, 같으면 0이라고 주면. 그치? 그런데 1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과 1번 상자 번호가 서로 다를 확률이 얼마죠? 그럼 여기 공을 하나 꺼내서 1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치? 다를 확률이 5분의 4이죠. 그치? 이 확률이 5분의 4예요. 두 번째, 1번에 어디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집어넣었는데 두 번째도 다를 확률. 아까 했죠? 제비 뽑아봤지. 이 다를 확률과 이 다를 확률이 같다, 다르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5분의 4. 다를 확률이 5분의 4, 다를 확률 5분의 4, 다를 확률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죠? 5분의 4가 3개 있게 돼요. 그래서 이 x값이 0, 1, 2, 3을 갖는데 그 중에 뭐 2 이런 거 나올 확률 구하세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면 살짝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평균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 문제에서. 네, 물론 이게 뭐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안 됩니다. 확률 값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뭔가 좀 아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풀고 있을 때 그럼 얼만데 이렇게 툭 던지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썼던 그 확률 똑같다라는 건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